네.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회원제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유튜브 방송에서, 제가 뭐,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7년이 걸릴지, 뭐, 10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나, 제가 때가 되면, 제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아마 큰 제가 한번 프로젝트라고까지 말하기 좀 그렇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 버럭수급 선생으로 인해서 모두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그날까지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물론 지금도 거기에 일조하고 시작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노력해서 지금처럼 방송을 매일매일 하지 않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혹은 한 달에 한 2번 정도, 한 달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짚어서 유튜브 생방송을 하던지 아니면 제가 녹화 방송을 하던지 해서 기법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기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떤 기술적인 어떤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유망한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여러분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반드시 올 겁니다. 제가 세우고 있는 목표가 달성이 되면 그것은 반드시 올 겁니다. 여기에 뭐 진짜 뭐 힘든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사회적으로 뭐 돈이 많은데 돈을 더 벌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혹은 뭐 진짜 뭐 단타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단타에 대한 기준도 없는데 제 방송으로 인해서 단타에 대한 기준을 확실하게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종가, 스윙, 아니면 뭐 단기, 아니면 중장기 할 때 어떻게 무엇을 봐야 되는지 등등.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데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선사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뭐 그냥 뭐 드린다고 할까요?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떤 언어적인 표현을 할 때 그 좀 고급적인 단어를 못 쓰는 이유는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중학교도 졸업을 못했습니다. 학교를 중학교도 졸업을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과정 속에서 제 고급적인 단어라든지 어떤 유식한 단어는 아마 쓰지 못하는 건 여러분들 아마 아셨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상상할 수 없는 노력을 했고요. 하루라도 차트를 보지 않은 날이 없고요. 기본적으로 차트 하루를 몇 시간씩 보는 건 기본이었고요. 뭐 호가창 녹화해서 뭐 돌려보는 건 뭐 기본이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떠한 차트를 이렇게 보게 되면, 뭐 모든 차트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웬만한 이런 차트를 보게 되면 그 앞에 있는 그림이 보여요. 네, 무슨 무당처럼 귀신도 아닌데 차트를 보게 되면 그 앞에 있는 모습이 좀 그려집니다. 물론 모든 차트는 그렇지 않아요. 저의 기준에 부합된 것들로만, 제가 알고 있는 기준에 부합되는 것들로만 앞에 있는 차트리 모습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되면 얼마 가지 않아서 이렇게 좀 급등하는 종목들이 좀 꽤 많습니다. 예. 이런 시간들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 그래서 저를 알고 있는 모든 분들 혹은 제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저로 인해서 단 5%든 단 10%든 단 20%든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제 마지막 목표입니다. 마지막 목표. 예. 자, 그날이 빨리 오기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거는 뭐 아이진인데요. 아이진이라는 종목은 뭐 유튜브를 통해서 아마 충분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거두신 분들이 있을 건데 아이진은 뭐 더 올라가야겠네요. 그죠? 자, 오늘의 시장의 순서, 오늘 시장의 순서가 아니라 오늘 진행 순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시장과 상관없이 상승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뭐가? 제약바이오가. 그토록 울부짖었던 제약바이오. 3, 4개월 동안 계속 울부짖고 있죠. 그죠? 섹터에 바람이 불 때는 이렇게 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한번 섹터에 바람이 불고, 자, 제약바이오 2차 랠리 시작했습니다. 라고 제가 한 열흘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드렸죠. 그거는 이제 버럭수급 선생을 검색하시고 거기 안에 제약바이오 2차 랠리 준비하자 이렇게 코너를 만들고서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한번 다시 한번 방송을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이번에 신경을 쓰시지 못했다면 다음에 찾아오는 섹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되든 간에 그렇다고 지금 제약바이오가 끝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은 아직은 제약바이오에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순서 말머리에 이렇게 한번 정해봤는데요. 지금은 여러분 제약바이오 즐길 때입니다. 제약바이오 즐기실 때고 제가 바라보는 의견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랠리는 앞으로 최소한 짧아도 3, 4개월은 이어질 거예요. 최소한 짧아도 뭐라고요? 3, 4개월은 더 이어질 겁니다. 더 이어질 것이고 그 안에서 대장, 그 다음에 부대장, 그 다음에 꼴찌군들마저도 다 들고 일어나고 그러한 것들이 주가가 고가권에서 한 최소한 5, 6개월 혹은 그 이상이 횡보 후에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하락하는 종목들이 속출할 때 그때 섹터는 제약바이오 섹터는 이제는 꺾였다라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서 다음 섹터들이 준비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꺾이는 시점과 혹은 꺾이려고 할 때 재부양시키는 섹터들이 무언지를 빨리 잡아낼 줄 알아야 돼. 빨리 잡아낼지. 그것이 이제 뭐가 될지는 그때 가서 이제 판단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섹터가 움직일 때 공통점에 대해서 이제 알고 넘어가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섹터가 움직일 때는 반드시 그 모습이 있어요.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냐면 제가 이제 4월 달에 이제 처음에 방송을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지금은 반도체만 봐라. 반도체 이꼬르 뭐 보라고 했어요? 실적주 봐라. 실적주.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제가 반도체는 이제 보지 마세요. 꺾였습니다. 라고 했을 때가 여러분 아시죠? BH라는 종목이 고공권을 만들어 놓고 횡보가 몇 개월 남았을 때, 몇 개월 갔을 때 3, 4개월 진행되고 있을 때 얘는 이제 3달 남았다, 2달 남았다, 1달 남았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랬어. 그죠? 자, 화면을 통해서 잠깐 보시게 되면은 뭐 BH뿐만 아니라 뭐 BH를 가지고서 모든 걸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자, 현재 BH는 지금 2만원 정도 하고 있는데요. 자, 저희들은 BH 상방으로도 먹고 하방으로도 먹었습니다. 즉 매수해서 먹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 먹고 내려올 때 먹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신고가를 다시 한번 패턴을 만들어 줬는데 이 신고가 패턴을 만들고 올라갔다면 여기에서 횡보가 짧았기 때문에 뚫고 올라가더라도 신빙성은 좀 적을 수 있으나 그래도 박스권을 뚫었다는 의미에서 신고가를 만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레벨업이 됐다면은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갔던 여기가 지지가 돼야 되는데 지지하는 자리를 지지하지 못했죠. 그래서 61선을 뚫고 내려오는 자리에서 거래가 실리면서 이 친구는 끝났을 때 제가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자 2018년 요 1월 달에 오기 전에 제가 어디서부터 말씀드렸냐면 이 자리부터 말씀드렸어요. 이 자리부터. 자 이제 뭐라고요? 반도체 사이클은 자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그 다음부터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이제는 제약바이오 쪽에 눈을 돌리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2월 달 말부터 1월 달에 초집중해서 매매를 했죠. 그때 매매했던 것이 차바이오텍, 뭐 안트로젠, 오스코텍, 뭐 레고캠바이오, 뭐 코아스템, 뭐 알테오젠, 뭐 등등등 이게 쭉 있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IGN이라는 종목을 제가 유튜브에서 요 자리에 들었죠. 요 자리에 그죠? 그리고 나서 오늘 급등이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제약바이오를 그대로 가지고 홀딩하시되 시장에서 대장주들이나 혹은 부대장격들이 고공권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고공권 이 고공권에서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횡보가 나와야 돼요. 횡보. 예를 들자면 제가 3000당 제약을 하나 가지고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3000당 제약은 뭐 오늘도 신고가가 나와졌는데요. 자, 3000당 제약은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제 신고가 뚫고 막 더 갈 것 같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좀 달라요. 제가 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예. 저는 3000당 제약을 또 개인적으로 좀 그 추억이 있는 종목이 뭐냐면 자, 월봉으로 보여드릴까요? 일봉으로 볼게요. 일봉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 자, 요 자리입니다. 자, 좀 키워볼까요? 제가 키워볼게요. 네. 연도수가 보시면 좀 옛날인데요. 2014년도 4월달, 5월달입니다. 요때 가격을 보시게 되면 뭐 5,000원, 6,000원이었어요. 5,000원, 6,000원. 네. 큰 거래가 실리면서 전고점을 그동안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었죠. 보시게 되면은 자, 이 모습이었어요. 네. 어떻습니까? 그동안 한 1년 넘게 혹은 1년 정도를 횡보하다가 큰 거래량을 동반했고요. 그죠? 옆으로 조정받을 때 뭐가 없었죠? 조정이 거래가 전혀 없었고 큰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올라오길래 저는 이때 제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제 친구랑 같이 매매를 했기 때문에 야 얘는 더블 가겠다. 응? 얘는 무조건 더블 가겠다. 그리고 나서 정말 더블 찍었죠. 근데 그 3000당 제약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자, 그 자리가 어디였어요? 여러분 여기였어요. 여기. 말도 안 되죠. 물론 1년, 2년, 3년, 4년이라는 세월이 물론 지났어요. 네? 자,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이런 모습인데요. 레벨업이 한번 됐고 큰 거래량이 실리면서 음봉의 거래량이 발생했지만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은 여기서 신고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 이격에 대한 부분을 살피면서 리스크적인 측면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3000당 제약은 여기서부터 상승은 절대로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뭐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자리부터 상승은 뭐다? 분할 매도 자리입니다. 분할 매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3000당 제약은 보시면 압니다. 유튜브 방송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제 방송에
여기에서 제가 절대로 안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봉 만들었다고 해서 이 음봉, 이 뻥음봉 만들었다고 해서 절대 이게 안 자빠진다고 했어요. 한 번에.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굴곡을 준다고 했어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박스권 하단에 매수해서 박스권 상단에 충분히 매도가 가능하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박스권 상단보다는 오히려 박스권 상단 뚫고 올라왔죠. 저는 그래서 뭐라고요? 이봉부터는 가지고 있다면 분할 매도할 자리지. 추가적으로 여기서 5% 10%더 먹겠다고 들어가다가는 봉변당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3천당 제약도 지금의 이 국면 세워놓고 이 자리에서 지금 고점 만들어 놓고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혹은 2달 정도 가까이 횡보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횡보성보다는 뭐 전고점을 약간 뚫었다고 봐야겠죠. 그죠? 지금의 위치로서는. 하지만 이 친구가 이렇게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라인을 봤지만 저는 저점을 높이는 가격에서 이 친구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은 절대 제로도 될 수 없으며 사실도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천당 제약이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어쨌든 중요한 건 제약주 중에서 이게 대장이었으니까요. 그 부대장을 이루고 있는 것이 3일 제약이죠. 그런 것들이 고점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박스권을 만든다면 박스권을 만들다가 그 박스권을 깨고 내려오는 자리나 혹은 이 박스권 횡보가 최소한 몇 개월 여러분 몇 개월이라고 말씀드렸죠?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진행이 됐을 때 이때는 절대적으로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조심하셔야겠다. 물론 제가 제약바이오를 바라보는 눈이 여기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돈 벌었고요. 저는 이런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서 돈을 벌기보다는 저는 리스크적인 부분을 먼저 체크하고 이 친구가 지금 매집이 돼서 출발하는 자리인가 이미 충분히 올라와서 더 올라가고 누구나 더 올라간다 생각하는 그런 자리인지를 먼저 체크하고 매매하는데 저는 초점을 맞추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회원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앞에 대장격들이 주가가 큰 레벨업이 된 다음에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영역은 내 것이 아니되 지켜보고 있다가 횡보성 거래량이 나오고 횡보할 때 큰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지만 주가가 박스권을 그릴 때 이때는 박스권 하단에서는 매매가 가능하겠지만 박스권에 매매할 때도 박스권을 이탈하는 거에서는 어느 부분이 어떻게 이탈할 때 즉 뭐 음봉에 거래량이 시간 대비 거래량이 발생할 때는 어떻게 내가 몇 프로에서 자르고 나오겠다라는 기준을 딱 가지고 매매하시는 건 상관없으나 이 친구가 신고가가 나갔다고 해서 무조건 자고 간다는 것은 좋지 않겠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 대장을 이루고 있거나 부대장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거나 2차 상승이 랠리까지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꺼지지 않고 옆으로 기고 있다면 그것이 개월수가 어떻게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지속되고 있다면 그때부터는 뭐다? 제약바이오는 이제는 조심해야겠구나. 이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241선을 기준으로 하시되 이 241선 기준으로 하시고 241선 기준으로 올라타서 241선 위에서 존재한 시간이 1년 6개월 정도 이상이 됐다가 횡보성 그 박스권이 깨지고 내려오는 그 라인부터는 절대적으로 건들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자, 지금은 제약주가 그런 게 나온 게 없으니까 BH 같은 걸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자 241선을 넘긴 자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자리죠. 7월달, 8월달 정도에 넘겼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7월달에서 8월달이니까 7월달 잡을게요. 7월달에서 언제까지? 12월, 1월, 약 1월 중순이니까요. 1월달 잡겠습니다. 그러면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몇 개월? 약 13개월이네요.
그죠? 그러면 한 1년 5개월 정도 맞나요? 아닌가요? 13개월이면 여러분 몇 개월인가? 7월 달이면 12개월이니까요. 7월 달부터 1월 달까지가 5개월, 6개월, 한 1년 6개월 맞네. 18개월이네요. 그죠? 18개월 정도. 한 1년 6개월 정도가 되겠네요. 하지만 여러분 보실 때 무조건 1년 6개월이라는 건 아닙니다. 단 1년 6개월일 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부합이 돼야 되는데 뭐냐면 정별을 만들고 나서 조건이 부합되는 것이, 즉 건들지 말아야 되고 이제부터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 뭐냐면, 정별을 만드는 과정에서 62평을 타고 올라가다가 62평과 이격이 굉장히 크게 벌어지는 가파른 각도로 상승을 했고, 그 가파른 각도로 상승하는 과정에서 옆으로의 횡보나 혹은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되는 것처럼 보였다가 그 구간을 무너뜨리는 구간이라든지, 혹은 이 친구가 다시 한번 레벨업을 하려고 했다가 그 기간, 횡보성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깨지 말아야 될 구간, 즉 고점을 여러 번 생성됐던 곳을 뚫고 올라가면 그곳은 뭘로 바뀝니까? 지지로 바뀝니다. 그렇게 깨지 말아야 될 곳을 깬다든지 아니면 횡보성이 지속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부합되어야 됩니다. 즉 정배열을 뚫고 올라가서 최소한 1년에서 1년 6개월이 유지가 되고 있었고 62평의 이격이 굉장히 벌어지고 있었으며 가파른 상승이 동행을 했고 박스권이 최소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나왔으며 지지해줘야 될 곳에서 지지하지 못했다 등등이 부합된다면 그것은 절대로 건들면 안 됩니다. 그것이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대장이나 부대장이나 소대장격이 그런 것들이 보였을 때는 이제는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섹터가 바람이 불 때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 것이냐라는 것이 궁금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섹터가 바람이 불 때는요, 241선을 기점으로 하던 박스권을 기점으로 하던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혹은 2년의 고점을 넘기면서 그 섹터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고 갈 때, 그리고 그것들이 모두 정배열로 들어섰을 때, 여기서 정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241선 위에, 저는 121선 이거 안 봅니다. 241선 위에 61선 위에 21선 위에 5일선이 존재해야 됩니다. 허나 여기에서 제가 정배열이라고 칭하는 것은 241선 위에 61선만 있으면 되고 61선 위에 캔들만 있으면 됩니다. 캔들. 이것을 저는 정배열이라고 칭합니다. 정배열. 이 정배열로 들어서서 최소한 몇 개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뭐다? 완벽한 섹터가 바람이 불고 있구나라고 인정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도 1년은 날아갑니다. 자, 여기까지 알아들었다 1번.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어떤 섹터를 찾아낼 수 있는데 아주 큰 이론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꼭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어 두시고 큰 재산으로 삼으시고 함께 하신다면, 그때 버럭수급 선생이 알려준 게 이거였구나,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 섹터는 얼마나 남았고, 이 섹터는 이제 건들지 말아야 되겠고, 이 섹터는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중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종목 상담을 한번 이어갈까 합니다. 요것은 또 다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자르고 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